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오늘 또 떠들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차를 몰고 갑니다. 집으로 가다가 그냥 뭐 가기 못해서 이렇게 이제 한 프로 또 찍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남의 이야기를 하기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물론 뭐 하다 보면은 남의 이야기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때로는 뭐 국가의 통계청 얘기도 가지고 오고, 뭐 법률 얘기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항상 제가 겪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결혼을 하기 이전에 나는 이 국내에서 여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여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여자 많았습니다. 국내에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국내에서 여자를 찾았던 것은 이 37살부터 시작해서 42살까지 여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후사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비록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후사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국내를 이렇게 결혼을 추진하면서 나는 정말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나한테 너무나 황당한 요구 조건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황당한 요구 조건. 이 여자들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저씨 나이 정도 될 것 같으면 100억은 껌이죠. 뭐 50억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참 어떻게 100억 50억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37부터 시작해서 42살 나이를 찾았는데 여자들이 왜 이렇게 대도 안 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 정말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국내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빚이 말입니다. 뭐 3천 4천 정도는 빚도 아니었습니다. 뭐 5천 7천 많게는 뭐 2억 3억. 세상에 무슨 빚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 참 기가 찼어요. 그리고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될까? 그리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가지게 되었을까? 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학생일 때는 이자가 아주 싸지요. 그러나 학생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해줄 때는 이 이자가 일반 이자로 넘어갑니다. 일반 이자에서 한 번이라도 또 연체가 되면은 또 엄청나게 이자가 들고 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리 대금목에 가까운 그런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바꿀 때도 있고 직업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돈이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고 또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어서 돈이 많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돈을 연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안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그 중에 몇몇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나한테 온나. 나는 그냥 집에 오면 살림만 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저씨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내 참 기가 딱 찼습니다. 여러분, 금융자산 10억이 적은 것입니까? 금융자산 10억이 적어요? 더군다나 나는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내가 시내버스 기사였으니까요. 아니 집에 와서 살림만 하면 된다는데 그 빚 다 갚아준다고 하는데 나는 이래도 찾아 헤매고 저래도 찾아 헤매고 심지어는 여자하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덕천 로터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함영동 아파트 밑에서 1시간이 넘도록 비상 깜빡이 넣고 기다리고 별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쳤습니다. 참 여자복이 어찌가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약 300m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왜 학자금 대출을 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만 될까? 왜 빚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각기 여러 나라들을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빚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자들이 빚을 내서 공부할 수도 있지요. 또 그런 여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자들은 빚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부분의 성매매를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매매 조금만 하면은 학자금 갖고 생활비하고 다 됩니다. 뭐 이런 12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신이 학자금 다 되고 생활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번에 재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근데 누군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영국의 재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때 그 영국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언제 나하고 잤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여성이 그랬습니다. 아, 의원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쪽에 다른 의원님도 몇 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여럿 있네요.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줘 가지고 내가 빚을 내지 않고 이 학업에 열중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내가 이렇게 학업을 마치고 내가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었고 이제 내가 영국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얘기가 떨어지니까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즉 의원도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다
다 주어서 자기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제법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성이 연속 커브에 불법이 주의하세요. 되어야 되고 성이 그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성인이 자신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도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빚이라면 옛날부터 서다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성매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는 과연 여성을 위하는 부서인가? 아닙니다. 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양이 탈에서 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방에 빚이 과속 빚을 방지턱이 낳고 있습니다. 빚이 사람의 잡아먹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기분 좋아서 먹다 보면은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전방에 먹는 과속 식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빚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성인이 자신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관여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엄청난 빚을 굴레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까?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빚을 왜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약탈 자본주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굉장히 나는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돈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돈을 스스로 벌어야지요. 남자도 스스로 돈을 벌고 여자도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요. 그런데 왜 500m, 국가가 30km 이러한 자연적인 제도와 자연적인 시스템을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절대 여성의 돈이 흐름과 여성의 돈이 움직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국가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쁜 행위라 하겠습니다. 시속 30km 구간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절로 공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마찬가지로 돈을 벌려면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판단력과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나은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왜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여성이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안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두운 세상을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인격과 좀 더 나은 힘과 좀 더 나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성의 성매매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이 어떻게 하든지 책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여성이 인권을 찾아준다고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도와 인권이 어떻게 해서 여성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줍니까? 왜 남들이 주는 시스템과 제도가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아마 그런 것들은 천년이 간다면 아마 사람이 사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사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서워하고 여자를 멀리하게 되면 여자는 어디 가서 선단 말입니까?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억압하고 남자를 탄압해가지고 여자의 인권과 거리가 성숙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탄압이지 결코 여성의 인권과 성숙도가 아닙니다. 저희 이야기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얘기해야 되겠죠. 뭐였든 간에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뭐였든 간에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 마누라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짝을 위해서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박아야 아이도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또 그렇지요. 박는 게 뭔지 모르니까 건설회사 사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무슨 떡을 치는지 모르니까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